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분기 어닝 시즌 미리 준비 호실적 발표 기대 종목 내 관심 주는 미국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관련 이슈가 지수의 단기흐름을 쥐락펴락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지 않을 때는 실적주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황 회복기 기대되는 종목, 그리고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종목, 끝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 중 현 시점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들을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사실 지금 1분기 실적을 이제 논하기가 조금 이른 거는 사실이에요. 조금 이른 건 사실인데 워낙에 좀 최근 시장이 변동성도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의 중심에 좀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힘들 때는 가장 또 기본으로 돌아간다라고 어떻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장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1, 4분기 그러니까 21년 1, 4분기 호실적이 기대가 되는 종목들 아직 3월이 사실 끝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뭐 결산도 되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말 그대로 이제 시장에서 보는 시각 자체가 좀 변한 업종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는 있겠는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섹터는 건설기계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실 뭐 금융 시장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뭐 소비주들도 움직였었고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그 또 중심에 있는 게 경기가 회복을 했을 때, 즉 이제 경기 민감 섹터들이 어느 정도 이제 주가도 올라올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이미 이제 기저효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적을 볼 때는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땐 전반적으로 경기와 민감한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는 섹터들이 실적이 기저효과 감안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건설기계 섹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움직임이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은데 뭐 예를 들자면 현대건설기계가 뭐 가장 대표적인 탑티어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밑단에 보시면 DY파워라든지 뭐 진성TC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어떤 그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캐터필러와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의 주가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도 이 섹터 같은 경우는 어떤 기저효과를 감안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이제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사실 같이 가져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러한 부분들이 움직임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신다면 경기회복 섹터 우리가 경기 민감 섹터, 경기 회복 섹터를 볼 때 철강, 해운, 건설 이런 축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철강은 조금 또 많이 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해운 섹터도 사실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건설기계 섹터는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상황이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 섹터 하면 대표적인 게 또 화학 섹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화학 섹터 내에서는 뭐 역시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효성 TNC라든지 내지는 코오롱인더 같은 종목들은 사실 이제 코오롱인더는 4분기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찍혔던 대표적인 또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는 화학 섹터 내에서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모멘텀을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 언급드렸던 해운 섹터 같은 경우도 HMM이 대표적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주가 측면에서 조금 많이 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HMM은 분명 실적에 대한 그러한 우호적인 부분들은 확실히 가져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트레이딩 전략으로 어떤 눌리는 자리를 잘 공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가 측면을 좀 제외한 단순하게 이제 실적만 놓고 봤을 때 어닝이 상향되고 있는 섹터들이 몇 섹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업종, 그리고 미디어 엔터 업종, 섬유의복 업종 이러한 업종들이 지금 시장의 어닝 컨센서스가 상향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시차를 두고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이 입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환경 속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보는 기업이 캐터필러와 연결고리가 있는 뭐 진성TC 같은 건설기계 종목을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스판데스 업황의 초호황 국면 속에서 호실적이 기대되는 뭐 효성TNC 그리고 뭐 타이어 코드나 아라미드 사업 부분의 어떤 업황이 긍정적인 코오롱 인더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가격의 고공행진 속에서 운임 지수의 고공행진 속에서 수혜를 보고 있는 HMN 같은 기업들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자동차 및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이쪽에서 좀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역시 지금 준비하지 않은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일단 뭐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도 실적이 대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자동차는 워낙에 우리가 그 지수가 좋은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IT와 우리가 이제 모빌리티라고 많이 불렀죠. 자동차 섹터는 대표 주자로서의 그런 역할들을 했던 섹터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현대차, 기아차 그룹만 보셔도 사실 어떤 자동차 업종에 대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업종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게, 제가 일전에도 한번 LCD 업황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는 LCD에서 OLED로 넘어가고 있고, OLED에 대한 전방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성장의 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 업종인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LCD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인 또 호황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 호황 자체도 올해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는 어떤 특정 산업이 그 기존 산업에서 이후의 산업으로 넘어갈 때 그 과도기가 사실 항상 문제가 되는데, 디스플레이 업종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좀 무난하게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면서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실적에 대한 컨센도 시장에서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역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표 주자는 LED 디스플레이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자동차에서는 현기차 그룹들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의 구조적인 성장 속에서 현대차 그룹이 적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OLED 관련된 뭐 업황도 호전되고 있고, 뭐 올해 하반기 중으로 뭐 설비 투자가 공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좋은 뉴스들이 많으니까요. 이쪽 그 관련된 종목 중에서 좋은 주식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인생도 타이밍이고 주식도 타이밍입니다. 박우신 파트너가 지금 현재 예의주시하고 계신 종목 명만 일단 알려주실래요? 예, 일단 종목명은 해인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해이는 코스피 그 시가총액 순위 866위 전후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이고,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3.18%고 최근 3개월 최고점 6,450원, 최저점은 5,000원입니다. 해인의 투자 포인트 및 매매 전략이 궁금합니다. 예, 앞서 뭐 실적에 대한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제 뉘앙스에서 많이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건설기계 섹터를 지금 사실 되게 좋게 보고 있고요. 이제 건설기계 섹터 하면은 말 그대로 시가총액 순위대로 보면 현대건설기계나 DY파워, 진성TC 이런 이제 대표 주자가 일단은 맞겠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종목들도 앞서 제가 해운업종 설명을 드렸다시피 주가 측면에서 또 조금 오른 측면들은 분명 있기는 하거든요. 아직 룸은 남아있다라고 보지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까지 총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최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의 성격이 이번 만기를 기점, 그리고 다음 주 FMC까지, 그리고 내일 SK바이오사이언스 환불일까지 주요 이제 국내외 이슈를 앞두고 한번 바뀔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유망한 섹터에 스몰캡 종목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일단 해인이 대표적인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건설기계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서 제가 캐터필라 얘기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지만 뭐 진성TC나 DY파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해인도 사실 마찬가지로 주 고객사가 이제 또 캐터필라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건설기계 관련된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업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까 이제 실적 측면에서 제가 건설기계 섹터를 좋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회사의 그럼 실적은 어떠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19년부터 연간 실적이 확연하게 돌아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 스몰캡 내에서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2019년부터 실적은 완연하게 돌았는데 2020년 작년에 1, 4분기는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았고요. 하지만 2분기부터 다시 기존 2019년에 좋았던 실적으로 회귀가 된 분기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감안한다면, 그리고 이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어떤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살아나는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에서는 실적이 이미 좋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아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추가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만 이제 점검을 해드리고 마치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뭐 DY파워나 진성TC나 기타 건설기계 다른 섹터 종목들 언급을 드리면서 상대적으로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종목은 사실은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 5,000원대 중반대에서 6,000원대 초반까지 뭐 상승폭이 크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승 룸이 열려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판단하에 일단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에 저항대로 작용하던 자리가 한 7,000원대 자리가 일단 첫 번째 자리거든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이게 2월 중순부터 거래량도 붙고 있고요. 그리고 5,500원대에서 6,000원대까지 올라서는 과정 자체도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한 7,000원대까지는 좀 무난하게 단기적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하에 목표가는 7,000원 선 제시를 하겠고, 손절가는 5,500원 선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건설기계 업황 호전 속 수혜가 기대되는 해인을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우신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